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부 확대 간부 이상이 참여하고 총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집결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는 이 비정규직 철폐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 동지를 추모하는 범국민 추모제가 진행됐는데요. 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부는 서초동 알루코그룹 본사로 이동해 고강 알루미늄 동지들과 연대투쟁을 이어갔는데요. 백은호 수석부지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이 투쟁력을 결집해 고강 동지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투쟁 승리를 위해 현자 지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노동자 방송에 이어 4부작 특별기획방송 4차 산업 3부가 방송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변화들. 즐겁기는커녕 걱정거리이고 불안덩어리죠. 친환경 차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강구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빨리 변해가는데 우리 노동 현장은 변화도 두려워하고 변해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일을 해야지만 임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축소되고 이거에 눈에 보이는데 걱정이 되죠.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파업이라는 행위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원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버리고 공배를 멈추고 밖에 나서 시위를 하고 싶어도 그 자리를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 파업이란 행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 무슨 수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2013년에) 설립된 박스드라는 미국의 신생 기업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 매장을 온라인 쇼핑 방식으로 쇼핑하는 큰 쇼핑몰입니다. 2017년에 박스드는 뉴저지 물류센터를 완전 자동화 시설로 바꿉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와 포장하던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완전히 자동화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노동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박스드는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다시 교육해서 로봇 조작과 수리, 컨베이어 벨트에서 포장하기, 고객 서비스 등 다른 업무에 재배치했습니다. 나아가 업무를 재배치하면서 임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13% 인상했습니다. 먼 나라 꿈 같은 이야기 같죠?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독일에서 아디다스 공장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 6대와 노동자 10명이 연간 운동화 50만 켤레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기존의 아디다스 공장이라면 노동자 600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장을 예로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무시무시하게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독일에서
고객이 인터넷으로 단 하나의 맞춤형 운동화를 주문하면 24시간 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화를 만드는데 온갖 첨단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싼 인건비를 쫓아서 독일을 떠났던 제조 공장이 다시 독일로 돌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아디다스 공장이 독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동남아보다 몇 배로 비싼 독일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공장이 됐을까요? 이것은 아디다스라는 한 기업이 이뤄낸 일이 아닙니다. 독일 정부와 대학교, 수십 개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제조업에 IT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연관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조업 정책 인더스트리 4.0입니다. 독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4.0이 사회적 합의로서 인더스트리 4.0에 곧이어 나옵니다. 노동자 참여적인 그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다. 노동부에서 노동 4.0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요. 정책적으로. 노동 4.0은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선도주자로 꼽히는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은 기존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면서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공장 이전 인력인 1,100명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공정의 75%를 처리하지만 25%는 여전히 노동자의 몫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이 아니라 지능형 기계들이 인간과 협업하는 공장인 것입니다. 자동화되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사람 없는 노동자 없는 공장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보조하는 작업들, 협업 로봇이라고 인간이 하기 싫어하고 이제 힘든 작업들을 옆에서 로봇이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거든요. 폭스바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차를 총 생산량 20에서 25%로 올릴 것이며 그에 따라 세계적으로 3만여 명의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소되는 3만 명 중 독일에서는 2만 3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인데 반대로 IT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9천 개 창출됨으로써 결국 총 일자리 감소는 독일 내 폭스바겐 노동자의 12%에 해당하는 1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14,000명을 대량 해고했을까요? 아니요. 폭스바겐 노사는 미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경영상 해고는 없을 것이며 자연 감소, 고령자 파트타임 제도를 활용한 조기 퇴직, 재교육과 전환 배치 등을 통해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제조업 부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공표하고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장에서 급격한 고용 감소가 눈에 띕니다. 한국의 제조업 정책에서는 기술 발전이 고용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공장에만 지원하겠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다는 것은 이제 스마트 공장이 될 것이고, 스마트 공장은 고용을 안 하는 공장을 만드는 것에 국민의 세금을 엮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자동화에만 열을 올려 로봇 보급 대수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이명박근혜 정권의 퇴진으로 달라졌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요지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 위원 가운데 기업 관계자는 9명이나 참여하고 있는데 노동계 대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인 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시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자라든가 산업에서는 주인이 노동자니까 그쪽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사회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그냥 탁상머리 책상 행정만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도 반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도 반대하고 이런 정책만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다는 점이죠. 지난 18일 경주 하나리조트에서 신입사원 노동조합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총 3,500명을 추가 특별 고용하기로 한 17년 단체교섭 노사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총 1,1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3차수 신입사원 노동조합 교육은 18일과 25일 400명을 대상으로 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하부영 지부장의 강의와 지부 노동안전실, 후생복지실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미래의 노동조합을 열어갈 신입조합원들의 힘찬 활동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